이장 정연파 그냥 교류야 교류. 쉽게 얘기하면 교류라고 그래. 교류는 우리가 AC라고 그랬죠. AC. AC가 뭐예요? 수시로 바뀐다는 거지. 일장은 직류였어요. 우리가 쓰는 전기들이 다 교류죠. 발전기가 생산하는 거 교류인데 요새는 태양광, 풍력, 지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좋은 건 뭐라고 그랬나요? 번개를 잡아야 된다고. 옆으로 된 건 시간이지. 시간 t에 따라서 전기 에너지는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랬죠.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주파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럼 반 나눠 가지고 수학에서 가운데 이 교차점을 빵이라고 한다. 빵. 산수에서 위에 거는 플러스가 밑에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지. 우리나라 표준 주파수는 60Hz야. 그죠? 발전기가 60번 회전하는데 플러스 60개 마이너스 60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다 그러면 전류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마이너스는 거꾸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 전류는 화살표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니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이 새끼가 간대 다시 발전기 쪽으로. 못 쓰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밑으로 가는 놈 다시 끌어올리는 게 다이오드죠. 정유기. 브릿지웨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교류라고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 높이는 어떻게 되는? 뭐 높이는 시간에 따라 수시로 바뀌지 뭐. 순간순간 전기값이 변한다. 순식값이라고. 자 이제 이 장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정연파 교류가 있어요. 정연파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우리 산수 시간에 합격을 위해서 정도 쌓고 기원도 하자. 정사 기원이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는데 들어보고 하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몇 가지 하는데 한 가지밖에 없어. 하라는 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무방하다고 그랬죠. 우리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기준이 필요한데 기준. 그 전에 우리 2장이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잖아. 그럼 전기는 여러 가지 값이 있죠.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 무슨 값 열대처럼 많은데 시험 문제에서 말없이 주어지거나 말없이 물어보는 값들은 정연전파의 실효값이 기준이에요. 실효값. 정연전파의 실효값이 기준이다. 기준. 항상 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값이 기준입니까? 그러면 실효값이 항상 기준이다. 실효값. 최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파형이 나오는 이유는 발전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제 동글뱅이가 있대. 발전기. 발전기는 어떻게 생겼나요? 실기시험에 물어봐. 우리나라 발전기는 삼성 동기 발전기를 쓰는데 병렬 운전을 한다. 이제 머릿속에 병렬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발전기를 동시에 두 대를 돌려가지고 한꺼번에 압을 밀어 넣어버린다고 얘기죠. 병렬 배웠으니까 이제 물어본다니까. 발전기 두 개가 병렬 운전을 하려면 이 전압의 조건은 뭐냐? 물어봐요. 5점. 5가지를 쓰라고 나와. 5개. 기전력의 크기, 전압의 크기가 같은데 어쩌고저쩌고. 하나 쓸 때마다 1점씩 줍니다. 생각나는 게 3개밖에 없어. 3개 쓰면은 5점이니까 3점. 그거는 채점이면 만이야. 아 이거 싸가지 없네. 빵점. 그럼 빵점인 거예요. 잘 보여야 되겠구만. 그죠? 긴장할 필요 없어요. 암기법 다 해주는데 뭘. 그러니까 발전기는 이렇게 동그란 회전자가 있고 양쪽에 뭐가 있냐면 산수 시간에 했던 걸 삼각함수 N극이 있고 S극이 있어요. 그죠? N극은 플러스 극 얘기하는 거고 S극은 마이너스 극 얘기하는 거죠. 자석에서 N극에서 S극 쪽으로 뭐가 전달이 되나요? 그러니까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기장이 막 전달되는데 이놈을 패면 전기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동그란 회전체가 이런 건물마다 하다고 그랬잖아요. 4등분을 해가지고 기준점을 중심 원점 가운데 쪽 중심 0 이놈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데 전기 생산자 코일이 딱 4개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코일이 이렇게 길쭉하게 감겨 있겠지. 개떼처럼 감아놨겠네. 그래서 이 전기 생산자를 상이라고 합니다. 상전압이라고 있어요. 상관전압이 있고 상.
그래서 떼거리 코일을 개떼처럼 가면 한 군이지 뭐 코일을 엄청나게 감는 거. 3상이면은 3등분 딱 해서 감는 거. 3등분. 3등분 한다 그러면 이렇게 Y자가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우리 이제 4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4개. 4개. 4상. 상은 전기 생산자를 얘기한다. 그 얘기네. 그래갖고 각각 몇 도 차이가 나니까 뭘 몇 도 차이가 나. 90도 차이 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그죠? 공식 외울 거는 이따가 몇 가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위치를 빵도로 봤어. 자 출발합니다. 전기 생산 시작한다고. 발전기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해요. 회전. 응? 오른쪽으로 해서 자기장을 막 대면 우리가 뜨는 전기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지. 자 0도의 위치 여기로 갔대. 90도의 위치. 자 1초가 지나면 90도씩 이동한대. 그 90도 벌어진 각을 각속도로 한다. 명칭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0도, 90도, 일로 가면 90이 2개니까 180도의 위치, 일로 가면 270도, 90이 3개 합쳐졌으니까 다시 원상복귀로 왔다 그러면 360도, 90이 4개니까 굉장히 중요해. 시험에서 잘 물어볼 것 같아. 안 물어본다고 그랬잖아. 안 물어봐. 왜 노란 불을 썼네. 하얀 걸로 다 쓰면 헷갈리잖아. 좀 있으면 빨간 것도 쓸 건데 별 붙인 것만 잘 한다고 그랬지. 발전기는 뭐 하는 기계예요? 전압과 주파수를 생산하는 기계. 그래서 발전기는 제너레이터, 자동차에도 있어, 그죠? G라고 쓰든가 심벌은 저번 시간에 이렇게 표기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교류다 이런 뜻이에요. 교류, 위아래. 얘를 하나 그려놓은 거야. 교류 발전기다 그 얘기지. 그래서 전기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자기장으로부터 전압이 유도됐대. 그래서 유기기전력, 산수시간에 냈는데 유기기전력, 유기기전력, 일명 기전력이라고도 하고 유기전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전압 이렇게 불린다고 그랬지 줄임말로. 전압은 V를 쓰면 성간전압, E를 쓰면 상전압. 이미 다 정해진 거지. 오자마자 이걸 다 어떻게 소화합니까? 복습. 되새김질을 수도 없이 해야지, 그죠? 우리 소나 염소나 다리 4개짜리는 되새김질을 많이 해, 그죠? 사람도 다리가 4개인 거예요? 2개는 발이고 2개는 눈이야, 그죠? 요즘 애들도 그래. 사람도 다리가 4개래. 그렇지. 발이 4개인 거나, 손 2개, 발 2개, 어쨌거나 4개 합쳐진 거 아니야, 그죠? 요즘 애들은 사람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지, 지금. 나중에 어떻게 되려는 모르겠네. 잠깐 전기 생산량을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세워진 건 전압. 발전기는 전압을 생산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옆으로 된 거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3가지 쓴다고 그랬죠. T를 쓰기도 하고 세탄을 쓰기도 하고 오메가 T. 머리는 약간 아프는데 필요한 것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0, 제로점에서 샥 해서 전기가 샥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만 그려본 거야. 여기 있는 전기 생산자가 한 바퀴 딱 돌아서 제자리에 보면은 전기 생산량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여러 개 많이 있는데 한 구간 거만 딱 보는 거지. 요점은 어디예요? 180도가 된다고 해요. 180도. 180도면은 여기 얘기했네. 그 다음에 끝에는 얼마예요? 그럼 360도. 가장 파형이 많이 올라갈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90도나 270도일 때. 그때 값을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최대값이라고 부르는 최대값. 파형이 가장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최대값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최대값을 최대값이라고 하지 뭐. 그 지점을 최대값이라고 하는데 전압이니까 Vn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최대 전압이라고 하는 거지. 최대값. 그럼 언제 전기가 시작됐네? 0도에서 시작됐대. 0도. 그럼 이제 우리가 위상 이런 표기를 쓰죠. 잠깐 얘가 전압이라고 치자고. 종축에 항상 물어보는 값을 써줘요. 전압이다 그러면 뭐 V라고 쓰든가 또는 소문자 1을 많이 쓰겠죠. 순식값은 우리가 소문자 1을 많이 쓰죠. 그럼 항상 최대값에 최대값을 써주고 곱하기 사인파잖아. 사인이라고 써주고 T나 세타나 오메가 T. 문제에서 물어보는 기호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오메가 T를 많이 쓰죠. 순식값 표기.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순식값 표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전기에서 순식값. 이제 해보자고 외울 거겠죠? 하나씩 해보면 되지.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정연파 교류의 순식값. 순식값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식값. 순식값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연파
정연파 전기를 얘기하는 거지. 순식값이다 그러면은 전기값을 부르는 말이에요. AC를 부르는 거지 교주. 순식값. 순간순간 값이 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순식값 이런 표기가 있어요. 표기는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최소한 주어지는 값이 뭐를 나타내는지 그건 알아야 되는데 아까 시험 문제에서 기준은 시료값을 쓴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값이 있어. 전기값이 주어지면은 어떻게 쓴다고? 순식값 표기는 최대값을 적는다. 최대값.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기는 에너지가 변동되는 건 전압과 전류 두 가지인 거예요. 최대값 쓰고 사인을 써주고 오메가 t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위상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럼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발전기가 전압을 만드는 기계라고 그랬죠. 전압이 커져요 그러면 전압이 세요 그러면 누가 많이 흐를까요? 전류가 많이 흐르겠지. 운명 없지요. 전압이 줄었대? 전류도 당연히 줄겠죠. 그죠? 삼성전자하고 대기업들이 현찰하면 당연히 세금이 덜 거쳐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거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거냐?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전압이 있어. 에너지가 변동, 유동되는 거는 전압 압력이 바뀌면 전류도 같이 유동쳐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는 뭘 씁니까? 그러면 최대 전압을 쓴다. 최대 전압. VM. V가 전압이잖아. M이 붙으면 맥시멈 이런 뜻이에요. 최대 전압. 그 다음에 문자끼리 붙어 있으면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곱하기. 서로 곱셈이라고 그랬죠. 초등학생처럼 막 중간에 곱하기 안 해준다고 그랬잖아. 문자끼리 쭉. 이 전기 공식들이 다 분수로 돼 있어. 그죠? 그래서 옆에 붙은 거는 다 곱하기로 한다고 그랬죠. 오메가 t 플러스 그 다음에 위상은 전기 도착 시간인 거죠. 그 전압 거니까 주인이 전압이래.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전압 위상. 예를 들어 위상은 세타로 많이 써요. 세타 1. 이런 표기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최대 전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기도 해요. 자, 루트 2배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루트 2 곱하기 V. 이 V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료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료값. 시료값이란 실제 쓰이는 값. 기계기구에 막바로 투입되는 값. 우리 정격을 얘기하는 정격 전압. 아까 정전압, 주파수 공급 방식을 채택한다고 그랬죠. 시료값 전압을 써요. 시료값 전압은 V 정자를 씁니다. 이제 하나씩 또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대 전압을 시험 문제에서 막바로 주어지면은 사인 F 최대 전압을 쓰면 되고 시험 문제에서 시료값 전압을 주면은 앞에다가 루트 2배를 더 곱해야 그놈이 최대 전압이다. 그 얘기입니다. 최대 전압이라고. 최대 전압은 얼마예요? 시료값 전압에다가 루트 2배를 곱한다. 그 얘기지. 이런 공식들이 나오게 된 이두식은 좀 이따 다시 할 거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전류가 있대. 전압이 유동쳐요 그러면 전류는 지진 나는 거네. 뭐, 그죠? 전류 I는 어떻게 되니? 얘도 마찬가지. 순식값 표기는 최대 전류 IN. I가 전류. 이런 전기 문자 I 이런 건 1장에서 끝냈어요. 1장의 그 기호나 심벌이나 단위 이런 걸 모르시고 2장을 넘어오면 안 되는 거네. 누적되면은 이 뇌 머리에 지진이 많이 나는데 소주 맨날 보여야죠. 아유 오늘도 머리 아프네. 한 병 확. 소주 한 병을 완샷하면은 뇌가 싹 풀어져. 그죠? 해봤어요? 안주 없이? 깡소주 얘기하는 거였죠. 내가 만세 부르는 거야.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깨끗해. 그죠? 깨끗해야 새로 집어넣을 공간이 생기는 거지. 가끔 필요해. 술, 담배가 꼭 나쁜 건 아니네. 그죠? 옆사람이 싫어해서 그렇지. 최대 전류의 사인에 오메가 t에 플러스 이번엔 전류 거니까 전류 위상
이렇게 해야 되겠지. 세타 2라고 그랬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최대 전류가 있대. 최대 전류가 있으면 만약에 시료값 전류를 썼다. 그럼 앞에 루트 2배를 곱해야 돼. 시료값 전류 주어지고 최대 전류처럼 쓰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친 건 서로 같은 값이에요. 최대 전류 IN이나 시료값 전류 I에다가 루트 2배를 곱한 게 최대 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다.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용어를 알아보자. 순식값 표기는 꼭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별도 쳐놨는데 별친 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나머지 다 버린다. 그래야 따라오죠. 인터넷 강의는 막 다 해야 된다 말이죠. 너나 다 해. 그거 다 하다가는 못다. 용어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각속도가 있어요. 각속도 오메가. 네. 각속도 오메가. 각속도는 뭡니까? 그러면 분모는 다 시간 t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은. 근데 시간은 다 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는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분모는 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1초당.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 1초가 됐대요. 여기 있는 전기 생산자가 1초에 90도씩 이동하는데 1초 딱 지났더니 90이 벌어졌어. 모든 건 중심으로부터 본다니까. 이 중심에서 봤을 때 처음에 0도였는데 1초 딱 지나니까 이 자식이 90도 싹 벌어졌다. 그러니까 각이 생겼을 때 현재 위치까지 90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 거 각속도라. 각속도. 그럼 180도까지 가는 데는 몇 초가 걸렸을 거예요? 2초가 걸렸겠지. 그죠? 그걸 각속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각속도란 시간 t초 1초당 각 세타가 얼마씩 벌어졌냐고. 10도, 20도, 30도, 90도, 180도 이동하는 속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단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분자, 각은 RAD를 써. RAD. 나는 기뻐. 시간은 S를 쓴다니까. 그 단위가 라디안과 세크야. 무지하게 중요하지. 뭐 별은 없어, 그죠? 중요한 건 별을 잘 봐야 된다니까. 근데 기능사는 여기서 한 문제 꼭 나와. 기능사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요. 어떤 게. 기사문. 이걸 잘 안 쓰고 우리가 뭘 많이 쓰냐면 2파이 F라는 걸 많이 써요. 자, 각속도는 2파이 F다.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2파이. 이걸 많이 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나와. 중요한 거. 자, 이제 또 별 막 2개 분내기죠. 우리나라 주파수는 얼마죠? 주파수 얘기는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우리나라 주파수는 1초 회전 속도를 얘기하는 건데 60Hz죠. 중국은 얼마인가요? 50Hz를 씁니다. 틀려요. 나라들 약간. 50쓰는 국가, 60쓰는 국가. 그래서 전자제품 만들 때 혼용을 많이 만들죠. 두 개를 다 쓸 수 있게끔. 자, 60Hz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걸 집중적으로 냅니다. 60Hz일 때 오메가 얼마냐? 자, 오메가 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구성요소는 2 곱하기 파이 얼마일까요? 계산기 3.14 259인데 그냥 3.14 줄여가지고 계산기의 파이는 3.14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을 얘기할 때 파이는 180을 쓰기도 한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F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 주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파수. 그럼 시험 문제에서 주파수 60일 때 오메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2 곱하기 3.14 곱하기 60 하면 얼마 나올 거예요? 377이 나와요. 377.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 오메가가 거의 다 377. 외우시면 되겠다, 그죠? 잘 물어봅니다. 자, 뭐라고 보통 쉬운 문제를 물어보냐면 시험 문제에서 전압의 순식값을 줬어. 전압의 순식값 어쩌고저쩌고 잠깐 사인 들어가면 순식값인 거야. 시험 문제 순식값 이렇게 말 안 해요. 주고 나서 여기 오메가라는 게 있어, 그죠? 오메가가 있잖아요, 현재. 오메가는 각속도라고. 그렇죠? 방금 각속도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 오메가를 딱 지워놓고 여기다가 377T 이렇게 써놔. 주파수 얼마냐고 물어봐.
그럼 이거 암기하신 분은 뭐라고 답하죠? 이걸 문제라고 냈니? 그죠? 답이 얼마인지? 60이지. 그 틀리고 온 친구도 있어. 야, 문제 더럽게 어렵다. 왜? 나는 안 해왔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셔야 된다고. 주파수 60일 때 오메가 얼마예요? 그러면 377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죠? 시험 문제가 다 얘 거야. 시험 문제가 얘 거야. 60일. 옆집 나라도 있어. 그죠? 옆집 것도 생각해봐야지. 자, 주파수가 50Hz면 어쩔 겁니까? 뭘 어째 계산기 눌러보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377이 아니라 이번에는 314라고 써놨어요. 314 하면은 주파수는 얼마일까요? 그래서 50Hz일 때 314가 나오죠. 오메가 얼마입니까? 그럼 각국수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50 하면은 얼마? 314가 나온다고 얘기. 외워야 된다 이거지. 그래야 계산에 탄력이 붙는다 그 얘기죠. 50Hz는 314, 60Hz는 37. 새벽에 자다가 3시에 잠꼬대 2대에서 튀어나와야 되겠죠? 377, 314, 377, 314, 377, 314. 그랬더니 자고 있던 개새끼도 377, 314, 374. 왜? 주인님이 그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같이 따서 그러지. 그래, 네 개갈비 하나 먹어라. 뭔 소리야? 돼지갈비 줘야지. 걔한테 개갈비 주면 큰일 나겠죠? 살인사건인 거야. 뭔 말인지 알죠? 돼지 죽였다고 경찰이 조사하는 거 못 봤어요. 개 죽이면 요새 경찰이 수사 들어가. 잠깐 두 가지 꼭 외우시라고. 아셨죠? 다음 시험에 나왔는데 틀리고 왔대. 본인 탓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용어 중에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 F. 단위는 Hz를 쓰고 헤르츠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전기 뭐 문제 풀다 보면 기호 F를 많이 써요. 그래서 F는 주파수 뜻도 있지만 힘이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지 뭐. 그럼 전기는 똑같은 문자를 가지고 어떤 때는 힘, 어떤 때는 주파수. 뭘 보고 판단하냐? 주파수라고 주어졌으면 한글이 틀리니까 금방 구분할 때 오죠. 그런 말들이 없을 때는 단위 보고 판단하는 거죠. HZ가 있으면 주파수거나. 우리나라 표준 주파수는 60Hz라고 그랬죠. 60Hz란 1초에 이 전기 생산자, 전기자 원선이라고 해요. 얘가 60번 회전해서 생산한 전기다. 그 얘기죠. 50Hz는 50. 그 얘기네. 화형으로 얘기하면 위아래 60개씩, 총 120개가 나오는 거죠. 위에 거는 쓸 수 있는 전기, 밑에 거는 발전기로 되돌아간다고 그랬죠. 못 쓰는 전기. 그래서 주파수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주파수는 얼마냐? 무슨 얘기냐면 오메가가 2파이 F래. 나머지는 안 쓴다고 그랬죠? 오메가가 2파이 F인데 F 얼마냐? 뭘 얼마 2파이를 오메가로 나누면 되지. 그죠?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죠? 좀 아까 시험 문제 전압이 주어졌대. 사인에 377T하고 주파수 물어봤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오메가가 377이야, 그죠? 그 얘기잖아. 오메가 377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2 곱하기 3.14 누르면은 주파수 얼마 나오는데? 얼마 나와? 60이 나오지. 계산하려면 안 해오신 분은 이렇게 계산해야 나온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주기 T라는 게 있어요. 주기. 그래서 주기 T는 시간을 얘기해요. S의 약자죠. 초. 쉽게 얘기하면 발전기 전기 생산자 코일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우리나라는 60Hz라는 거죠. 1초에 60번 돈다니까 1초에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60분의 한 토막 시간이지. 우리 돈 1원은 달러로 바꾸면 1300분의 한 토막 달러라고 했죠.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했죠. 국가에. 최소한 수백 대 1로 줄여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파수의 역수야. 반대지. 60분의 한 토막. 60초 주분의 한 토막. 그러니까 위의 식으로 얘기하면 2파이가 분자로 오메가가 분모. 중요하냐? 하나도 안 중요하다. 별빛인 거나 암기 좀 잘하세요. 60은 37, 50은 314.
집에 개 키우시면 개도 따로 달 정도는 전부 다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60 아니면 50 말고 다른 거 주어질 때만 EPIF를 사용하는 거죠. 60Hz는 37, 50Hz는 314. 시험 문제는 60과 50 말고 다른 놈 주어졌을 때 계산기 쓰는 거라고. 2 곱하기 3.14 주어진 주파. 두 번째는 이제 위상차가 있어요. 위상차. 위상은 전기 도착 시간이라고 해요. 위상차. 차라는 말은 뺐대. 위상차는 뭡니까? 이꾸로 하면 전압 위상에서 오늘 좀 졸릴 거예요. 졸리면 자도 된다고 그랬죠? 별표 친구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전압 위상에서 전류 위상을 뺀 걸 빼기를 차라고 해요. 위상끼리 뺐다고 차. 위상차. 자, 예를 들어보죠. 위상 이런 거 갖고 있는 거는 전압과 전류밖에 없어요.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대. 맨 앞에 붙어 있는 건 최대 전압 Vm 사인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메가 T만 있다고 그랬까? 오메가 T 이렇게 오메가 T. 자,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류라는 게 우리 순식값은 소문자를 많이 써요. 소문자. 그래서 IM 최대 전류에 사인에 똑같이 하고 오메가 T에 예를 들어 갖고 30도라고 할까요? 세타라고 해도 되고 세타라고 해. 이 시험 문제는 두 개를 주고 위상차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위상차. 그러니까 위상차를 하려면 순식값 표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순식값 표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값, 전압 전류가 있는데 앞에 전압이면 최대 전압, 전류면 최대 전압. 설명을 잘 들어야 된다고 했죠? 학원은 설명 들으러 오는 곳이다. 사인에 오메가 T의 플러스 위상이라고 그랬어요. 위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메가 T 다음에 써 있는 숫자. 그놈을 얘기한다고. 전압은 오메가 T 다음에 써 있는 게 없는데, 써 있는 게 없으면 얼마라는 뜻이죠? 0이라는 거지. 0. 그러니까 이놈을 다시 써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적어보면 오메가 T 플러스 빵이니까 안 쓴 거야. 없는 걸 뭐 어떡하라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아, 이 자식이 전압 위상. 위상차 물어봤으니까 저 식에다가 집어넣고 빼면 되는 거네. 그죠? 이러면 뭐가 되려나요? 아, 전류거래잖아. 오메가 T 다음에 얘가 전류 위상 이렇게 되겠네. 위상차 얼마죠? 빵에서 이거 뺐다고 세타지 뭐 얼마야. 그렇죠? 그래서 얘 주고 물어봤어. 위상차 얼마냐? 위상차 얼마입니까? 전압 위상에서 전압 위상 얼마냐? 아, 빵이래잖아. 오메가 T 다음 숫자를 봐야지. 순식값 모르면은 못 찾는 거지 뭐. 이제 문제 풀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순식값에서 위상 어디 쓰이지? 오메가 T 다음에 써 있는 게 위상이라니까. 얘를 까먹었어. 그러니까 순식값 표기 최대값은 앞에, 위상은 맨 끝에. 위치를 모르면 답변을 못하는 거야. 쟤를 딱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빵에서 전류 위상은 마이너스 세타래잖아. 마이너스 세타. 산수가 또 문제가 되는 얘기죠. 0은 혼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하고 마찬가지지 뭐, 그죠? 뒤에 거는 마이너스 2개 가로 연타로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예요, 그죠? 선수 시간에 했잖아. 세타. 위상차가 세타만큼 차이 난다고 해요. 시험 문제도 물어봐요. 뭐를? 어느 놈이 먼저 도착하고 어느 놈이 나중에 도착했느냐 얘기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계란이 먼저 생겼습니까? 닭이 먼저 생겼습니까? 아니, 닭이 있어야 계란이 있고, 계란이 있어야 알을 깨고 병아리 돼서 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생겼죠? 그거는 모를지는 몰라도 전기는 정해져 있어요. 전기는 정해진 거지. 그래서 위상차에 대한 거를 설명하라고 해요. 설명. 그럼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뭘 갖고 하냐면 파형을 갖고 많이 해요. 파형. 자, 파형을 그려보죠. 그러니까 세워진 게 전기값이야. 전기값 뭐뭐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전압과 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거예요. 옆으로 된 건 뭡니까? 그러면 횡축인데 지금 시간은 오메가 T를 썼대. 시간.
오메가-T, 다 오메가-T라고 돼 있어, 그죠? 각속도를 대신해서 썼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오메가-T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각 세타 얼마입니까? T를 갖다 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셋 중에 하나 쓰면 돼. T를 써도 되고 세타를 써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제 제로점을 기준으로 해. 발전기가 제로점부터 스타트할 때 전압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출발점이 빵이래.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가 이게 샤. 얘가 전압이다 거의. 전압. 여기에 노란 게 누구예요? 아, 전압이라니까. 생긴 건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죠? VM의 사인에 오메가-T. 위상이 빵이라 안 써시오. 전압 위상, 출발점. 이번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 이 자식은 위상을 보니까 마이너스 세타래. 마이너스란 우리가 산수 수학에서 보면 반나눠 가지고 왼쪽은 마이너스 처리한다. 오른쪽은 플러스 처리해야죠. 중학교 때 배우셨는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기억나시나요?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래, 그죠? 이걸 또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반 나눠가지고 왼쪽이 마이너스야, 그죠? 오른쪽이 플러스 처리되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늦게 왔다 이런 얘기. 늦었다고. 아까 우리 수업 7시에 했는데 7시 반 아직 안 왔네. 한 명 온다고 그랬는데 잠깐 0보다 늦게 왔다 이거지. 늦게 와. 이 정도에서 도착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기가 저쪽으로 공급되는 거예요 지금. 쉬운 말로. 이쪽이 발전기, 이쪽이 부하. 이렇게 간다는 거지. 전압이 정시 0도에 도착했는데 전류 이 자식이 마이너스 늦게 왔대. 강의 7시에 했는데 7시 10분에 왔다 이거지. 그럼 부호로 표기할 때는 식은 마이너스지만 여기다 표기할 때는 오른쪽에 표기하는 거지. 부호가 반대가 산소에서 오른쪽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세타에다가 전류 이 자식이 이렇게 늦게 왔다 이거지. 전기는 그렇죠. 전압 압력이 도착해야 전류가 그 다음에 흐르는 거예요. 220이 도착해야. 그러니까 이게 전류야, 전류. 빨간 거는 뭡니까? 그러면 전류 I를 얘기하는 전류는 어떻게 생겼어요? 최대 전류에다가 사인에 오메가-T에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전압은 위상이 빵이고 안 써 있으니까 전류는 마이너스 늦게 도착했다. 그러면 요만큼 차이가 나겠네, 그죠? 얘를 뭐라고 합니까? 그럼 얘를 위상차라고 한다고 해요. 위상차. 처음에 위상차 잘 물어보니까 안 물어봐요. 그렇다는 거지, 그죠? 설명하래.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제 설명하라는 얘기는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주어를 누구를 먼저 물어봤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압의 위상은 전류보다 어떠하니? 전압이 전류보다 세타만큼 앞서지. 그죠? 또 반대로 물어봤어. 전류의 위상은 전압보다 어떠하니? 똑같은 얘기인데 전류 이 자식이 전압보다 늦게 왔어. 뒤졌다.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지. 잠깐 이 앞쪽으로 갈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온 놈을 얘기하는 거 진상이다. 진상. 저 자식은 진상이야. 사람 쪽에서는 좀 안 좋은 표현이야, 그죠? 전기에서는 부지런하다 이런. 두 마리가 달리기 하는데 먼저 앞에 있는 놈을 진상. 위상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위상이 앞선다 그냥. 먼저 도착했다고. 수업 시간이 7시인데 5시에 와서 여기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앞선다. 그 뜻이.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금방 알아. 위상만 보면 금방 안다고.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그죠? 이거는 대학교 수업 이렇게 해요. 이런 걸 그려줘야 기술자 시험에서는 점수가 팍팍 올라가. 그런 거지. 우리는 이런 거 그리다가 작살나, 그죠? 소주 한 병씩 매일부터가 이제 낮에도 부어야 돼. 왜 시키려면 순식값에 요 위상만 딱 보면 금방 나오는데. 아, 마이너스 이 자식이 늦다 그 얘기. 그러니까 전압은 전류보다 위상이 앞선다. 반대로 전류는 전압보다 이렇게 늦게 왔으니까 늦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거 안 봐도 된다 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럼 뒤쪽으로 갈수록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 뒤로 갈수록 뭐라고 하냐면 지상이라고 그래. 늦게 도착했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쪽은 위상이 뭐라고 하냐면 위상이 뒤진다 그 얘기. 뒤진다. 앞선다는 진상, 뒤진다는 지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위상의 위상, 위상의 위치에 써 있는 부만 보면 금방 알아. 플러스는 먼저 도착했다는 얘기, 마이너스는 늦게 온다 그 얘기죠.
어려울라면? 예보니까 어렵지. 이건 왜 그래졌냐면 마라톤 달리기 둘이 한다. 앞에 있는 게 앞서고 뒤에 있는 게 뒤진다는 얘기지. 누구를 먼저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전류 이상은 전압보다 어떠하니? 나는 얘보다 늦어요. 그 전압 이상은 어떠하니? 나는 빨간 거보다 앞섭니다. 말하기 나름인 거지. 그렇죠? 겁나게 어려운데. 순식간만 보면 다 나온다. 순식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풀다가 가끔 이런 한 문제 나오면은 막 헤매. 왜 헤매냐면 얘를 안 외웠어. 최고 중요한 게 얘인데. 아니 위상의 위치를 모르고 위상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무슨 답변을 해? 최고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눈빛 보니까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잠깐 쉬었다 오고.